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대구에서 펼쳐진 퀴어 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축제 조직위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고발했는데요. 이 대구시는 퀴어 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도로 점거를 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며 맞고발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7일 대구 퀴어 축제 현장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뒤엉켰습니다. 축제 조직위 측 무대 차량 진입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아서자 경찰이 공무원을 제지하며 충돌했습니다. 도로 위에 연장 연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막으신 거잖아요.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행정 대집행으로 축제가 지연됐고 행정 대집행 자체도 위법이라며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행사 차량을 막아서고 축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국가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묻고 사전에 집회 신고를 마쳤고 불법적인 도로 조명으로 볼 수 없어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행위가 법령상 근거가 없었고 절차도 무시한 행위였고 그리고 홍준표의 혐오 발언이 어떤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성소유대 전반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이기도 했다는 것을 법원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경찰 충돌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 시장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실행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집회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여야 하는 경찰과 무력 충돌을 빚은 바 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지방경찰청장과 퀴어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SNS에 퀴어 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도로 점거를 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퀴어 축제를 둘러싼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의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네, 방금 보신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정책 토론 청구를 두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책 토론 청구의 문턱을 높이기 직전 시민단체가 청구한 8건 가운데 7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통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는 청구인 서명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시 주장에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가장 활발하던 정책 토론을 유명무실하게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서 3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명의 모용과 기재 오류나 주소 불일치, 중복 서명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명의 모용 건은 단 5건, 전체의 0.007%에 불과합니다. 기재 오류나 주소 불일치로 인한 허수는 이전에도 발생했습니다. 8개 안건의 중복 서명도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건을 중복 동의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안건을 중복 동의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시가 지적한 오류로 인한 허수와 중복 서명을 빼더라도 조례 개정 전 요건인 청구인 3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일삼는 사람들은 철퇴를 맞아야 한다. 범죄 행각에 나선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징치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책 토론을 청구한 시민단체는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허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듯 낙인 찍고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토론 청구 문턱을 높인 거꾸로 가는 행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일부러 시민단체를 욕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량한 시민이라는 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도 없는 말이고 기준을 세울 수도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 선량하니 선량하지 않니 이런 말하는 자체가
이 사람은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다. 정책 토론은 2008년 대구에서 처음 도입해 지금까지 21번 열렸습니다. 최소 청구인 수가 5,000명인 서울에서는 1번, 500명인 제주에서 2번 열렸고 다른 지역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실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해 청구인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한꺼번에 4배 늘렸습니다. 어렵게 모은 서명인 명부에도 과도한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참여해온 소통창구 정책 토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경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밤까지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상주와 문경 등 경북 북부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린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죠. 하지만 경북 영주에서 있었던 사례를 보면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참전 용사가 70년 넘게 보훈 대상자 지정을 거부당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김서연 기자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52년 입대한 고 강성일 씨가 부상을 당한 건 휴전 직후인 1953년 겨울입니다. 38선 접경고지 평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산사태에 매몰된 겁니다. 후방의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강 씨는 결국 이듬해 봄 의병 전역이 결정됩니다. 몇 달 만에 깨어났는지 하루 만에 깨어났는지 그거는 아버지도 모르고 이제 포대장이 하는 말씀이 성일이는 조사에 솔밭에 들었다. 그래 사망 신고 내려고 하는데 깨어났다 그러면서. 강 씨는 고향 영주로 돌아왔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폐 등 이미 온몸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없는 형편에 병원에 가볼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아파 일을 못하고 그래 이제 농사 일을 내가 그래 짓고 그래 일을 못하고 치료하고 뭐 그러니까 내 돈이 없이 약도 그림도 못 써보고 그래 장근 신안 그래 아빠 그랬지 뭐. 강 씨는 전역한 지 40여 년이 지난 2007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공산군경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무 기록이 없어 군 복무 중에 다쳤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54년 당시 육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강 씨의 이름도 있었지만 질병 사유에 사적인 부상을 의미하는 사상 환자로 분류돼 있던 겁니다. 강 씨 가족들은 의무 기록,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을 육군에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억울하니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군대 가갖고 의병 전역을 했는데 기록이 명명백하게 있는데 병상일지는 국가가 갖고 있고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인데 보훈처의 설립 목적이 뭐 있죠?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여 년 동안 5번이 넘는 신청을 거부했고 그 사이 강 씨의 건강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연말 법원이 강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행정부는 1954년 당시 63 육군병원 환자 306명 중 강 씨를 포함한 302명이 사상으로 기록돼 있는데 휴전 직후 상황에 비춰보면 국군 장병 대다수가 사적인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씨가 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면 징계 절차 등이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부족하지만 군 복무 중 부상은 인정했습니다. 정말 부상당했고 그렇다 한다 하면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훈을 베풀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배척하는 재판부에 있어서도 국가의 어떤 책임이 있다는 그걸 인정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처음 공상군경 유공자 신청을 했던 2007년도가 아닌 가장 최근 신청한 2019년부터 소급된 보훈급여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과 관련 판례에 의하면 보상의 기점이 되는 등록 시점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등록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성일님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이 바로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보훈보상 대상자 통지문을 받는 데까지 무려 70년이 걸린 강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지문을 받아든 강 씨는 석 달 뒤인 지난달 15일 향년 91살의 나이로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너무 뒤늦은 보훈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마약 수사를 하던 경찰 5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기소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마약수사팀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검거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서 불법 체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주의, 별건 수사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관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경찰 2명에게는 검거 과정에 폭력을 썼다는 혐의도 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췄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한 모텔 내부 수색 등도 적법한 행위로 봤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독직 폭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이 매우 어두워 안전 확보를 위해 상대를 더 확실히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마약 사범의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폭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찰관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불거지면서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좀 많이 무리했고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판단,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저희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에서 신라 왕궁 발굴과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성에서 발굴된 꽃가루와 씨앗 등을 토대로 당시의 모습을 되살린 실감 영상이 내일부터 상영을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신라 월성 연구센터 개관은 연말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로 첨성대가 보입니다. 가을이 찾아오고 낙엽이 하나둘 떨어집니다. 1500년 전 숲에 둘러싸인 신라시대 월성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해자를 중심으로 이제 일정한 구역에는 약간의 풀이 자라는 이제 초지와 그 너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느티나무라든가 이제 소나무가 자라는 이제 숲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자료가 많지 않아 재현이 쉽지 않은 신라시대 유적을 실감 영상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월성 발굴 현장에서는 곰뼈, 가시연꽃과 복숭아 씨앗, 잣 등이 출토됐는데 이들을 토대로 당대의 동식물과 환경을 새롭게 구현했습니다. 씨앗 등을 통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제 복숭아나 잣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일이라든가 그리고 임산물 같은 것을 이제 요즘 우리들이 이제 뭐 사용하거나 먹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과일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적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유기물질을 분석해 당시의 먹거리, 생활 환경 등을 살펴보는 고환경 연구는 2017년 경주 문화재 연구소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70여 개 종류의 신라시대 씨앗과 열매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당시의 식물 군락과 기후 환경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월성 해자 주변의 그 고환경 연구 역량은 우리 연구소의 어떤 강점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려서 지난 7년 동안 진행된 그 고환경 연구 성과를 전시 주제로 삼았습니다. 영상을 상영하는 전시관은 13일부터 공개되며 신라 월성 연구센터 정식 개관은 연말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시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맞아 9월 중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합니다. 10월에는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의료 인력 확충과 직종 간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합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전국 145개 의료기관에서 4만 5천 명,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보훈병원과 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약 200명이 이틀 동안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 수성구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영어 시험에서 한 개 문제에 출제 오류가 발견돼 최종 무효 처리됐습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오지선다형 객관식에서 정답이 3개가 될 수 있게 출제됐다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하고 100점 만점을 96점 만점으로 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답이 가능한 3개 문항을 복수 정답 처리하지 않고 무효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대구 지역 고용률은 61.5%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건설업, 제조업 차례로 종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고용률은 64.6%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는 줄었습니다.